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의 도남선입니다. 이지인입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하반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주 버냉키 의장은 이틀간의 FOMC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개선된다면 올해 말부터 양적 완화 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유출로 이어지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달러화가 빠져나가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은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출구 전략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은 버냉키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약 3.5%가 하락했는데 이 하락폭은 금년 들어서 주간 하락으로서는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버냉키가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은 어떤 부작용을 조금씩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싹이 키워지는 것을 사전에 잘라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이제 중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철수하기로 이미 일정을 밝혀놨기 때문에 서서히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책에서 상당히 좀 완화되는 정책이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긴축을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드맵에 의하면은 연내 축소 후에 내년에는 완전히 양적 완화를 중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채권 시장,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기가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시기는 괜찮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개선된 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 약 3, 4년 만에 최고의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미국 경제를 완연히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소비 지출이 전체 GDP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장차 소비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나 뉴욕의 제조 지수도 지난달보다는 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를 이제 서서히 중지해야 된다 또는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은 그런 것이 바로 이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유럽 경제도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민간 통계 기관인 ZEW 같은 경우 6월 경기 지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기대치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GDP 같은 경우 2분기에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독일의 GDP 성장률이 약 0.1% 성장이었는데 2분기에는 이거보다 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럽 경제는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면을 지난주 우리가 얻어들였던 큰 수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G8 회담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전 세계 8개 나라가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한 결과에 의하면은 세계 경기가 최악의 경우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조금씩 성장 정책으로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이제 철수하겠다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경기 하방의 리스크가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현 수준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좋아지는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전 세계에 부담을 주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복합 PMI 같은 경우 201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도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 있는 모든 증권사가 결산을 한 결과 모두 흑자를 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주식시장이 좋았다라는 측면이고 또한 일본의 경제가 좋았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성공하는지 혹은 실패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일본의 경제 흐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과거보다는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쪽에 나서고 있고 아직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불투명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그렇게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가장 높은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흐름만 좋아진다면은 현재 주가 하락에서는 그렇게 겁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에 이 버냉키가 추가적인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주목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우리가 버냉키 연설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주가 하락 충격이 컸었던 만큼 이번 주에는 지난주만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아시아 주식시장은 지난 목요일과 수요일 하락폭보다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난 주말 주가가 이미 올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주에는 역시 약세적인 기조가 중심축에 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깊어진다거나 하락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지기보다는 앞으로는 하락이 좀 멈춰지거나 완화되거나 또는 반전의 흐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외국인이 이미 지금까지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팔 물량이 예상이 되지 않는 이런 종목군을 우리는 선정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봄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 후반대로 높일 예정입니다. 추경 집행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출구 전략 가시화 등 대외 위험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경계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13년째 표류 중인 우류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올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되고 유럽연합 정상은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합니다. 지금까지 6월 넷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